다음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제도는 각 기관장이 이제 일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한 이 공무원을 선정해서 1인당 최대 3천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원칙은 이제 이례적인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 그에 걸맞는 아주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는 원칙이 첫째고요. 둘째는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발하는 엄격한 선발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과 창출 시점과 보상 시점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해서 즉각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의 원칙, 이렇게 세 개의 원칙 하에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대상은 개인을 원칙으로 하고요. 협업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기여도에 따라 협업 단위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평가 기준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절차 또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또 평가 기준, 절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이 기관별 운영 실적을 행안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처 설정에 맞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그 각 부처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6억 116억 규모입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공직사회 안에 보면 사실 공직자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승진인데 승진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특히 고위직이 되어 있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 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도 좀 엄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상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책 감사도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그 먼지털이식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만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서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감시나 징계나 이런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또 예를 들면 부정행위나 이런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해요, 사실. 약해.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애매모호해요. 좀 선명하고 투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이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에다가 이 특히 그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정도 사람도 꽤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쉬쉬하는 거지 모른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나 징계를 좀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천사들이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근데 꼭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 나쁜 짓 하는. 각 부처의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다 있잖아, 그죠? 각 부처에. 그 감사 기능을 좀 강화들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매우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가도 좀 잘할 거고, 또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행정을 최대한 공개를 할 거고, 각 부처도 최대한 공개를 좀 하세요.
제가 이 공개하는 게 뭐 일부러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국민이 하는 국정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야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죠. 각 부처도 최대한 많이 알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되 어쨌든 랜덤으로 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이 감찰 기능도 좀 강화해서 정말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또 사고 뭉치들은 좀 곤란해가지고 한번 걸리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의 기강이 살아요. 그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지만 잘못한 데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걸 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감사 기능을 좀 강화를 하시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하고 그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감사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대체적으로 뭐 엉터리도 꽤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내시고 어쨌든 문책도 엄하게 하자.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게, 엄하게. 네. 국무총리실 각 부서별로 그걸 강화해 주시고 총리실에서의 감찰 기능도 네. 강화한다는 기조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러십시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견이 없으시면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부처 보고를 마치고 네. 의안심의로 의안심의 하기 전에 이제 한두 개만 좀 추가로 각 부처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을 할 때 국민들 누군가를 골라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통 이제 특허라고 말하죠. 또 허가, 인가, 면허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소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특혜라고 믿어질 정도로 심각한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를 고민을 꼭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그 아마 그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소한 얘기긴 한데 제가 하다 보니까 버스 면허 있잖아요. 버스 노선 면허 내주잖아요. 면허. 그것도 버스 한 대, 노선 한 개면 버스가 여러 대가 투입되잖아요. 그 버스 한 대의 권리금이 막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 노선 하나를 내주면 버스가 여러 대니까 수억짜리예요. 그 노선이 좀 길거나 이러면 좋은 노선을 이렇게 손님 많은 노선으로 그려주면 그것도 공무원 권력이던데 그렇게 해서 하나 신규 노선을 내주면 그 수십억짜리.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특별한 관심이 없지만 그런 걸 왜 특정 개인한테 내주냐. 이게 다 부패 원인이거든요.